박주민 최고위원 나오셨어요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. 우리 정치권의 잘못된 그 병폐 중에 하나가 이 상대당에서 말썽 부리면 상대당이 좋아진다. 이거잖아요. 뭐 꼭 우리 정치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예. 얼마 전까지 뭐 손혜원 의원 또 뭐 청와대 뭐 특감반원 뭐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뭐 터지다가 네. 요새는 그 김진태, 이종명, 김순례 세 분이 고마워요. 어때요? 뭐 그런 차원보다도요. 그 발언 자체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본적인 어떤 헌법 질서나 이런 부분도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사안 자체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런 차원에서 좀 대응하고 있고요. 네. 뭐 항상 아무튼 이런 일이 터지면 뭐 여야 할 거 없이 다 심각하게 대응해요. 근데 예. 정말 좀 그 스스로들은 이런 역풍이라기보다 아무튼 이런 그 자기들한테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?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, 예.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면서 올드보이들 컴백, 그다음에 과거 이데올로기에 대한 향수 자극 이런 분위기가 좀 자유한국당 속에 많았던 것 같아요. 그 분위기 속에서 아마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역시 네. 조금 올라갔다고 이게 오만해지다 보면 이런 것들이 터지는 거로군요. 네. 그리고 사실은 속마음 속에 뭐 그런 게 솔직히 있는 거 아닐까요? 사실 속마음에 있으니까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게 나온 거죠. 예. 저희들이 이제 문제 삼는 게 이 세 분의 발언도 그렇지만 처음에 이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명을 했어요. 예. 해명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. 그랬었죠. 예. 그러니까 이 발언이 무슨 뜻이냐면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. 뭐 심지어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당에 더 있을 수도 있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. 그러니까 속마음 속에 좀 있던 얘기가 나온 것 아닌가. 예,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거죠. 네. 예.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뭐 상황이 워낙 다급하니까 이렇게 아주 딱 선을 그었더라고요. 네. 어찌 보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평가가 어찌 보면 가장 공정한 것 같아요. 이 세 의원의 행동과 발언들은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고 네. 우리의 헌법 질서와 뭐 이런 데도 위반되고 아주 조목조목 비판을 했더라고요. 네. 그 입장 어떻게 보세요? 처음에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얘기 안 했죠. 네. 남의 당 일에 신경 꺼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.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 대응 수위를 높였던 게 네. 대응한다 또는 뭐 그 사죄한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자유한국당 발언들이 더 좀 문제가 있었어요. 그래서 올라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입장에서 선회해서 예. 이제 선을 긋는 예. 그리고 윤리위에 회부하는 예. 그런 것으로 이제 종결이 된 거죠. 그런데 윤리위원회가 오늘 모였는데 결론을 못 냈다. 별로 못 내렸죠. 예. 결론 못 냈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?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만장일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다수결로 하기로 했다고 돼 있거든요. 그러면은 적당히 논의를 한 뒤에 표결에 붙이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아예 표결로 가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. 그렇다는 것은 이 세 명의 의원에 대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징계나 제재를 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. 예. 경고, 그 위에가 당원권 정지, 네. 그 위로 가야 뭐 제명이니 뭐니 가는 건데 네네네. 특히 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당대표 후보란 말이에요. 맞습니다. 예. 당원권 정지 이상을 받게 되면 당대표 후보 자격도 박탈된단 네, 말입니다. 맞습니다. 그럼 또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거 신경 네. 쓰겠죠. 네. 그렇다고 지금 경고를 주자니 애매하고 네. 그럼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당히 이런 논의를 하면서 시간을 좀 끌고 좀 분위기가 수그러들길 사실상 기다리는 것 아니냐 예.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. 그럼 내일 윤리위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못 내릴 겁니다. 내일도 또 못 내리고 예, 못 내릴 겁니다. 그럼 예. 또 모레 또 하겠습니다 이러고 뭐 그렇게 되겠죠. 예. 이제 모레가 되면 주말이니까 예. 주말 보내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러고 네. 그렇게 보신다. 시간을 끌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국회 윤리 차원에서 네. 징계하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자유한국당 뺀 나머지 모든 정당이 똑같죠. 네, 지금 그래서 제가 방금 오면서 좀 전화를 받았는데요.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
위원회를 열든 음. 아니면 간사 간에 회의를 하든 음. 일단 모이기로는 했답니다. 윤리위. 예. 네.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? 기본적으로 지금 윤리위에 제소되어 있는 의원들이 좀 되니까 아마 간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순서로 또 누구를 판단하느냐를 정한 뒤에 이제 회의가 들어갈 텐데요. 예. 아마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또 어떤 순서로 요걸 정하는 단계에서 아마 또 합의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뭐 예. 당 차원의 윤리위는 경고, 당원권 정지, 뭐 제명 뭐 이런 등등이 있다고 치면 네. 국회 차원의 윤리위는 어떤 징계를 갖고 있어요? 뭐 제명도 가능합니다. 의원직 제명. 예, 의원직 제명도 가능합니다.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그 부분을 저희 당은 강하게 요구하고 국민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. 3분의 2의 제적이 좀 필요합니다. 윤리위에서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요. 본회의에 올라와서 3분의 2, 제적이 3분의 2가 해줘야 대통령 탄핵 때만큼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뭐 그냥 윤리위에서 적당히 얘기하고 네. 본회의에서는 통과를 못 시킨다든지 또는 아예 윤리위에서 얘기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. 그럼 제명까지는 어려우면 제명 밑에 있는 징계로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? 제명 밑에 사실 저도 지금 제명 요건만 지금 보고 와가지고요. 예. 그래요. 그러면 뭐 상당히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심각하게 대응해야 할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네. 청작 처리는 없이 그냥 또 가버릴 가능성도 있겠네요. 사실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그런 것이죠. 과연 이 정도의 국민적 공분이 있었는데 또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면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. 예. 이와 별도로 지금 이제 특히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 뭐 여러 차례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네. 여기저기서 고소고발 당했습니다마는 예. 명예훼손으로 명백하게 처벌받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의 구체적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. 네네네. 이런 것 때문에 한 건인가에서는 무죄를 받기도 맞습니다. 하고 예. 그다음 몇 건은 지금 구체적 당사자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고 이거 지금 몇 년째 계속 몇 가지 사건이 네. 병합돼서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. 이걸 차제에 과거 독일의 반나치법처럼 네. 5.18에 관한 이 허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유포하면 그 자체로 그냥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법을 바꾸자. 네. 이런 게 뭐 우리 박광훈 최고위원이나 네. 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등이 법안 낸 게 있죠. 네, 법안 낸 게 있습니다. 예. 그 법안에 대한 다른 당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? 지금까지는 그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었습니다. 어허.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이제 논의를 하는 거고 저희 당에서도 급하게 오늘 토론회를 잡아서 이제 네. 토론을 했는데요. 네.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그 법안을 두고 있었던 우려점은 잘못하다가는 표현의 자유를 좀 위축시키는 네. 것 아니냐라는 네. 것이었습니다. 네. 오늘 토론에서도 역시 그 부분이 좀 예. 지적이 됐었거든요. 예.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하게 제재가 되는 표현 행위를 골라내는 작업, 그걸 법안에 담는 작업 이런 것들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발의하기로 했죠, 일단. 예, 어느 정도 좀 그 우려점이 불식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은 당연히 당론 발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. 그 세밀하게 해야 한다는 게 예컨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의 경우에는 다른 기본권하고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. 칠링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. 냉각 효과라는 건데요. 어떤 사람에게 어떤 표현 행위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냉각이 돼버리는 다 거예요. 얼어붙죠. 네, 저런 말을 하거나 저와 유사한 말을 하면 나도 처벌받을 수 있을 예. 것이다라고 해서 예. 그래서 처벌 행위가 되는 그 대상 행위를 굉장히 세밀하게 규정을 해서 그 칠링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헌법적 원칙이 있어요. 네, 네. 그런 부분이 이제 세밀하게 법안에 담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죠. 네. 예. 그러니까 그런 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금 거의 법률적으로 정해진 네, 거죠. 네, 네, 네. 근데 나는 광주를 꼭 민주화 운동이라고만 보지는 않아. 예를 들어서 네. 그렇게까지 말했다고 처벌하는 건 좀 심하다. 예를 들면 그런 건가요?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좀 처벌 수위에 부합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될 겁니다. 북한군 예. 개입 뭐 이런 거. 뭐 북한군에 의한 소행이었다든지 어. 뭐 이런 것들 정도로 좀 더 세밀하게 좀 다듬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즉 예.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지 않는 네. 그런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
명백한 처벌 대상을 규정하는 작업, 네. 이 작업을 지금 거치고 있다. 그 작업을 거쳐야 되고요. 그 작업을 거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도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게 된 것입니다. 다른 당들 의견은 어떤지 아직까지 거기까지 모르죠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지금 논의가 논의가 안 되기 시작한 돼서. 게 이제부터거든요. 아무래도 뭐 좀 더 처벌 범위를 넓혀서 완전히 그 발언을 못하게 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. 예. 좀 더 세밀하게 해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예. 그 법에 자유한국당은 또 역시 반대하겠죠.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반대한다는 말을 대놓고는 못하겠지만요. 시간이 좀 지나서 법안 심사할 때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아마 반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? 바른미래당 쪽에는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발언들을 좀 보면요. 그 호남 출신 의원님들은 굉장히 격앙해 계시고 국민의당 출신들. 예, 반면에 이제 그 원래 새누리당 쪽 출신 의원님들은 약간 좀 좀 분위기가 다르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대략 예. 그런 상태로군요. 예. 네. 뭐 5.18 관련 얘기 나왔으니까 김진태 의원은 오늘은 또 청와대 앞에 가서 혼자 1인 시위를 했더라고요. 네. 이 그 저 드루킹 사건 관련해 가지고 네. 대통령 상대로 뭐 특검하자 뭐 왜 네. 이런다고 보십니까? 글쎄요, 뭐 광주도 지금, 가고 말이죠.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황교안 총리 전 총리와 맞서는 전당대회가 아니겠습니까?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예.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의 부각도 좀 돼야 되고 또 본인이 소구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쪽에 마음에 들만한 그런 행동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튀는 행동들을 계속 하는 것 아닐까? 예, 그렇게 좀 생각을 근데 합니다. 그러면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? 글쎄요. 지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? 예. 가만히 있으면 뭐 어차피 표 못 얻으니까 네. 일부라도 얻자 뭐 이런 거다. 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어필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시지 않을까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튀고 있다라고 예. 보신다. 예. 좋습니다. 사실 박주민 최고위원한테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제 법관 탄핵 문제입니다. 네네네. 이거 저랑 뭐 여의도 베테랑을 지금 벌써 몇 번째 만나는데 네. 만날 때마다 얘기 나온 게 벌써 여쭤보시죠. 2달, 예. 석 달 이게 지났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진도가 안 나가네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. 저희 당은 작년 9월부터 탄핵을 거론했고요. 12월 달에는 의총을 통해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. 대신에 방법하고 시기 대상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위임을 한 상태였고요. 예. 그 뒤로는 저희들이 물밑 접촉을 계속 한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어디랑? 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, 정의당과 아하. 왜 물밑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탄핵이라는 것을 특히 탄핵 대상자라는 것이 오픈이 되는 순간 이름이 딱 나오는 거죠. 예, 그러면 탄핵 대상자들은 선택을 할 겁니다. 어. 옷을 벗는 그렇게 되면 탄핵을 할 수 그렇죠. 없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하면서 또 다른 당과 협상을 하다 보면 대상자에 대해서 좀 유동적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계속 이제 물밑으로 접촉을 해왔고, 예.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과정을 한 2개월 가깝게 거쳤는데 잘 얘기가 안 됐어요. 그래요? 예. 정의당은 동의하잖아요. 정의당은 뭐 당연히 하자는 입장이고요. 민주평화당은요? 민평당은 당론으로 처음에는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보여오셨고 바른미래당은 애초부터 시기상조론 또는 당내 이견 있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그 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. 네. 오늘인가 조선일보에서 네. 더불어민주당이 13명 탄핵하려고 하다가 뭐 역풍 같은 거 우려해서 5명, 6명 정도로 줄였다. 뭐 이런 보도를 했는데 제가 그 보도를 바로 페이스북에다 올렸거든요. 예. 반박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당에서는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한 게 12월입니다. 작년에. 그 뒤에 원내대표가 기자들 상대로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부터도 5명에서 6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가장 직접적으로 재판에 거래에 관여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기준과 규모는 5, 6명이라는 그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해왔었어요.
이거는 쉽게 확인해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. 12월부터 13명이었던 적이 없다. 네. 아하. 딱 한 번 제가 13명을 거론한 적이 있어요. 어허. 바로 여기 출연해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의뢰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예. 그때 여기 출연해서 여쭤보셨을 때 네. 질문하셨을 때 제가 네. 그 13명 정도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. 근데 공식적으로 언급한 거는 항상 5명에서 6명이었고요. 네. 그 원칙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. 네. 네. 이게 헌법상 국회가 선출된 국회의원들 아닙니까? 네. 선출되지 않은 일종의 권력인 판사를 선출된 권력이 국민을 대신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국회가 법관에 대한 탄핵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?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하지만 우리 헌정 역사상 뭐 거의 발의된 자가 두 차례 시도가 됐었죠. 그렇죠. 그 이유는 또 삼권 분립의 정신에서 입법부가 또 입법부의 다수 의석이라고 하는 또 어찌 보면은 시대적 상황을 근거로 사법부를 옥죄일 수 있다라는 또 반론도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? 네, 뭐 그래서 저희들도 그 100명 가깝게 사법농단 관련돼서 수사와 조사를 받았거든요. 그런데 저희들이 뭐 그 광범위하게 하는 건 애초부터 저희들도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재판거래에 깊숙이 관여했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거나 이런 몇 가지 기준으로 해서 한 5-6명 정도로 하자.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해왔던 얘기입니다. 그렇게 최소화하면 삼권 분립을 해친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다. 아니 뭐 사실 삼권 분립을 해친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. 탄핵이. 왜냐하면 헌법에 그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.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나눠놓는 게 핵심이 아니라 체크 앤 밸런스라 그래서 견제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법원이 어떤 조직을 가져야 된다거나 법관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된다든가 하는 걸 전부 다 헌법에서는 입법부가 정하도록 돼 있고요. 법원의 작용 중에 하나인 재판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사위 열면요. 주로 하는 일이 그 판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. 계속 그렇게 해왔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을 때 판결도 아닙니다. 그냥 압수수색 영장, 수사의 필요성만 인정되면 나오는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는 이유로 단체로 대법원을 항의 방문 가세요. 그다음에 대법원장을 불러냅니다.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호되게 뭐라고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건 정작 보도가 안 돼요. 하여튼 입법부도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적절한 역할을 해야 되고 특히 탄핵은 헌법에 아예 규정되어 있는 권한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정치권 소식 가운데는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통합론이 있습니다. 바른미래당에서는 주로 호남 쪽 국민의당 출신들 의원들하고 이대로 가면 다 망하니 민주평화당하고 합치자 이런 말들이 나와요. 또 그 논의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합쳐서 더불어민주당하고도 같이 한번 해보자. 뭐 이런 식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. 어떻게 읽으세요? 글쎄요, 뭐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뭐 듣거나 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까지는 아니고요. 아마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, 뭐 전망이 있다,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. 전에 저희들이 몇 가지 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. 송금주 이용호 의원님 케이스 때 그때 입당하겠다 그러는데 다 거부했죠. 저희들은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뭔가 수를 불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. 여러 가지 원칙도 있고요, 또 정치적인 방향도 맞아야 되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가 진짜 실제화된다면요, 판단하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뭐 너무나 원칙론인데 정세 분석적으로 답해 보신다면 이게 가능할까요? 바른미래당 일부와 민주평화당의 통합 이런 게? 지금 현재 저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된다면 바른미래당에 있는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 갈 수가 없겠죠. 그렇죠? 대신에 오세훈 의원이 된다, 전 시장이 된다. 그러면은 아마 일부가 간다. 일부 갈 겁니다. 그 과정에서 아마 촉발되는 여러 가지 흐름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는 2월 27일 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결과를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누가 될 것 같아요? 지금까지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90% 이상 황교안 전 총리가 되죠.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의 새누리당 출신들은 못 간다. 사실상 가기 어려울 겁니다. 못 가게 되면 그럼 그분들은 민주평화당하고 합친다? 뭐
아니면 수도 있겠죠. 반대로 황교안 대표 체제에 반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일부가 다시 나오는 이런 거는 그려보지 못하세요? 실제로 그런 것도 관측은 됩니다. 어.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굉장한 변수가 될 거예요. 예. 자유한국당이 누가 당대표가 되고 예.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전 자유한국당 출신이나 자유한국당의 탈당파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느냐. 음흠. 요것이 그 굉장히 큰 변화의 계기가 될 겁니다. 출발점이다. 네.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섣불리 무슨 방향이나 뭘 정할 이유가 없네요. 다른 당들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좀 봐야 되는 거예요.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적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요. 예. 제일 바라는 거는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가 되고 자유한국당이 쪼개지고 막 이런 거 혹시 바라는 거 아니에요? 저는 다른 당이 뭐 쪼개지거나 말거나 뭐 근데 뭐 아마 황교안 전 총리가 되면은 내용은 좀 있긴 있을 겁니다. 예. 제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? 하는 데에서 적극적으로 부인 안 하시는 거 네? 보니까 바라는 거 아니에요? 라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부인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저희가 뭐 그런 걸 바랄 수야 있겠습니까? 예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. 여의도 베테랑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